오. 오. 휘샬. 이게 1군이네. 이게 1군이었어. 와, 이렇게 한다고? 1군. 휘샬일송 2골. 오, 자신감은 있다, 솔로몬. 오. 오. 넣었어. 오. 씨. 이 팀 뭐야? 4대1 로셀소. 와, 좋다. 씨. 우와. 와, 씨. 소름이었어. 와, 씨. 우와. 와, 이거 작품 진짜. 와, 우와. 와. 아, 비둘기 나왔다, 비둘기. 와, 헤트트릭인데 아니 근데 과정이 와, 너무. 와, 야, 이 말을 야. 자,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솔로몬도 페리시치도 클루체스키도 다 벌린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술에 조금은 어찌 보면 이쪽 플레이 있는 선수들이 약간 이렇게 되면 터치라인 쪽에서 플레이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윙어들이 벌려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선수들의 슈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반전에 제임스 메디슨, 또 후반전에도 뭐 스킵이나 이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로셀소와 함께 중앙 플레이를 했던 이유기도 하죠. 야,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진짜 재밌네요. 그리고 확 달라졌네, 토트넘이. 네, 달라졌네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진짜. 이렇게 토트넘 경기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뭐 이렇게 재밌게 너무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프리시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라이언시티 싱가포르에서 경기를 한 거니까 네. 뭐 약한 건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즌 토트넘이 이 정도의 성적을 낼 것입니다라고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죠. 선수의 영입이나 인아웃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감독이 바뀌면서 이 전술적인 컬러가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일단 우리가 딱 볼 때 와, 볼맛이 난다, 축구. 기대된다. 재밌다. 이제 거기에 또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 토트넘 경기 볼 때 근래 뭐 누누, 무리뉴, 콘테 감독의 결은 리액션 축구라고 하잖아요. 상대 공격하는 거 이렇게 기다렸다가 딱 역습 치는, 상대 보고 반응하는 반응 축구라고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근데 포스테코글루도 완전히 반대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먼저 볼을 갖고 가잖아. 네. 그리고 무의미한 패스나 이런 패스를 많이 봤었는데 그동안 토트넘 경기 볼 때, 오늘은 그런 경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짧게 주고 들어가고, 아무리 많아도 웬만하면 원터치 패스, 투터치 패스에서 가고, 아무리 볼을 길게 달아도 한 3터치 이내에서는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면으로 간다고 해서 막 계속 그냥 크로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원투 치고 3자 연결하고. 그렇죠.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는 근데 오늘 뭐 라이언시티 경기니까 지난번 웨스트햄과 경기 때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때 슈팅이 30개 정도 넘었어요. 네. 오늘도 30개 넘었습니다. 30개 그러니까 넘었어요. 기본적으로 한 점유율은 6대4, 7대3. 슈팅은 한 경기에 한 30개 이상.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리는 게 토트넘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봤던 거와 다른 결의 축구를 한다. 재밌다. 그리고 히샤르송의 헤트트릭 마지막 세 번째 골 장면, 이게 압도적이잖아. 이거는 히샤르송 나중에 자기 손자한테도 보여줄 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히샤르송 자체의 마지막 볼 터치의 감도 좋았지만 과정이 너무 예뻤죠. 호이베르가 쭉 스루볼 넣으니까 로얄이 딱 잡아서 앞주고, 스킵이 들어가면서 흘려가지고 그걸 키퍼하고 딱 보니까 찍어서 딱 넣잖아요. 그래서 와, 이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4명이 딱 보면은 공 받을 때 다 공격 전진 패스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프라인 부근부터 시작해서 골대 앞까지 패스로, 직진 패스로만 거의 간 거죠, 공격적인 패스. 네네네. 그런 과정을 토트넘 경기 보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장면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 일단 오늘 토트넘은 전반과 후반을 11명 모두 바꿨습니다. 골키퍼까지. 선발이 손흥민, 클룹세스키, 케인,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영입한. 그쵸. 그 마른모 골로. 요렇게 이제 공격을 좀 짰고, 후반전 같은 경우는, 히샤르리송, 솔로몬, 페리시치, 로셀소. 요렇게 공격 라인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전반과 후반은 뭐 전술적인 견해는 똑같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죠. 전반전도 끝났더니 슈팅이 2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전반만. 21개까지 네, 20개가 넘었다는 거니까 전반전도 상당히 많은 그런 슈팅 기회는 잡았는데, 물론 전반전에 나왔을 때 전반전에 먼저 실점을 한 상태에서 동점 1대1로 끝났어요. 후반전에 들어온 선수들이 이거를 5대1로 뒤집은 건데, 전반전에 일단 보면 후반전에 좀 더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좀 더 잘 소화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프리시즌 때는
우리가 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냐. 그 다음에 전술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해도가 얼마큼 있느냐. 완성도는 조금은 더 나중에 지켜보긴 해야 돼요. 큰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후반전에 들어간 선수들이 완성도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반전에 보면 확실히 전반전 멤버들이 일단 그림상은 주전급들이죠. 그죠? 손흥민, 케인, 쿨루세스키, 제임스 메디슨. 수비수도 그쪽도 다 거의 로메로까지 나왔으니까. 로메로하고 밴데 빼놓고 양쪽 풀백도 우독이 들어오고 이쪽에 포로 들어오고 비카리오, 골키퍼도 영입한 새로운 선수 이렇게 들어왔는데 비스마 이런 애들이 있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일단은 그 골을 헤더를 넣는데 헤딩골을 넣는데 옵사이드 판정돼서 골 취소됐고 또 하나는 그 왼발로 감아 때린 거 골대 살짝 윗꿈을 스쳐나간 거. 스쳐나갔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느낌 못했어요. 손흥민의 위치가 좀 달라졌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이든 왼쪽 측면에 서 있으면은 중앙 들어오면서 슈팅 때리는 각도를 슈팅 각도를 찾아다니는데 오늘은 슈팅 각도 찾는 역할을 제임스 메이슨이 다 하고 손흥민 완전 터치라인에 붙어서 왼쪽 터치라인에 붙어서 공 받고 크로스 올리고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나 예년에 보여줬던 플레이보다는 조금은 공격 쪽만 놓고 보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표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가운데로 가기보다는 터치라인 쪽으로 완전히 사이드로 빠져서 플레이를 많이 했죠. 네. 측면에만 거의 있었죠, 계속. 그러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해서 토트넘의 달라진 공격 전술의 특징과 물려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에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첫 번째 공식 경기가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이렇게 그동안 몸 상태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줬죠, 앞경기는. 그리고 지난번 태국에서 레스터와의 경기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못하면서 오늘이 첫 번째 경기인데 확실히 몸은 좀 더 올라와야 돼요. 네, 몸은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첫 번째 경기니까 몸은 좀 올라와야 될 것. 두 번째는 전술적으로 확실히 터치라인 플레이가 많아졌다.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러한 변화들이 생겼나 전술판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네요.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가릴 수 있으니까 위에가 공격인 거죠? 위에가. 예, 제가 조금만 들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요런 식의 이제 구성을 했어요. 요쪽에 앞쪽에 기본적으로는 4-3-3의 느낌이죠. 그동안 3백을 썼었는데 4-3-3의 느낌을 했는데 여기가 케인, 손흥민, 쿨루세스키, 요쪽이 제임스 메디슨.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여기를 왜 이렇게 올려놨냐면 파페사르가 많이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비수마를 원보란치로 이렇게 좀 뺐죠. 요것은 일단 후반전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는. 자, 후반전에 어땠죠? 이쪽에 페리시치. 그 다음에 이쪽에 히샬리송, 솔로몬을 오른쪽에 뒀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로셀소. 그 다음에 이쪽에 스킵. 오늘 스킵이 거의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거의 이렇게 붙어 플레이했어요.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원보란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후반전에 대형이 비슷해요. 그럼 제가 손흥민 선수가 거의 이쪽으로, 오늘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벌려서 플레이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후기자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플레이 했냐는 거예요. 에?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혹시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이런 건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전술적으로 자, 오늘 특징이 이런 거였습니다. 양쪽에 있는 윙어들한테는 완전히 터치라인 플레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쿨루세스키, 손흥민은 터치라인 거의 밟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죠. 후반전에 양쪽 누구라고 그랬죠? 페리시치, 솔로몬. 어땠어요? 둘 다 똑같이 측면에 완전히 붙어 있었죠. 왜 이렇게 붙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붙어섰냐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좀 있을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붙어서 있냐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오늘 플레이를 보실 때 되게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후반전에 로얄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있는 선수가 에merson 로얄이 이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가운데로, 그죠? 웃긴 장면 많았죠. 스킵, 하프 스페이스 공략 역할이 들어가죠. 로셀소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죠. 레길론도 엄청. 그다음에 레길론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양쪽 풀백들이 가운데로 여기까지 전진해요. 원보란치 빼놓고 수비는 이쪽 블럭 정도로 남겨놓고 이 선수들이 다 중앙에서 공격에 가운데로 들어가요. 풀백이나 2선 쪽까지 들어가고 전반전에도 파페사르가 어땠어요? 거의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우도기, 그 다음에 여기 포로 다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원보란치 놔둬놓고 센터백 2명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더 특징이 뭐냐면 탕강가가 세컨 위치까지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사실 다이어 말고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호시 우행님 얘기하는 맨시티 전술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형태가. 그러니까 양쪽 풀백들이 인버티드 풀백처럼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할 때는 수비형들도 한 명 정도 남겨놓고 다 박스로 가고, 예를 들면 센터백 위치에 있는 선수를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전술을 누가 썼냐? 누가 썼죠? 지난 시즌 펩이 썼죠. 스톤스가 대표. 그렇죠. 스톤스가 미들에 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수비할 때는 붙어주기도 하고, 이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양쪽의 윙어들을 왜 벌려서, 손흥민을 왜 벌려쓰기 했냐는 거. 이거는 오늘 경기 90분을 보신 분들은 철저했어요. 페리시치 볼 잡으면 일단 자기가 측면으로 나와요, 그냥. 그 다음에 볼 누가 잡아도 그냥 나와요. 솔로몬 나옵니다. 손흥민 벌려요. 이쪽에 클루사스키도 벌려요. 왜?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제가 대충 이 포지션으로 선수 이동을 시켰지만 가운데 어떻습니까? 엄청 밀집돼. 엄청 밀집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윙어들까지도 들어가요? 그럼 어떠죠, 그림이? 경기장을 딱 여기만 쓰는 거예요. 그럼 수비는 어떻게 할까요? 수비하기 쉽죠. 그럼. 수비하기 쉽죠. 이렇게 올라오면 수비는 사이드 버리고, 사이드 없으니까 사이드 버리고 가운데로 다 몰립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 많은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안 되죠. 그래서 윙어들한테는 벌리라고 하는 거예요. 벌리라고 하면 수비가 여기를 완전 프리하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마 때릴 수도 있고 컷백에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수비가 벌어져요. 그러면 가운데 수비 밀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도적으로 윙어들한테 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 쪽으로 들어오게 한 거죠. 예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감독할 때 앙리가 뛰었잖아요. 똑같은 지시를 했었죠. 너 측면에서 뛰어라. 너 앙리 측면으로 벌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스날 뛸 때 앙리 기억하시죠? 앙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마 때리거나, 어쨌든 앙리는 박스 이 가운데 들어가거나 스위칭을 하는 이런 되게 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도 스위칭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꿔서 과정에서 골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과르디올라 감독이 불가치화를 했다고 그러죠. 네가 골을 넣든 말든 상관없고 왜 내 말대로 안 돼? 내 말대로 왜 안 했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 골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팀이 망가진다. 네가 측면 쪽으로 벌려야 되는 건 이 선수들이 가운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친구들의 동선이 겹치는 거 아니냐?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형태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솔로몬도 페리시치도 이제 클루체스키도 다 벌린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술에 조금은 어찌 보면 이쪽 플레이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 이렇게 되면 터치라인 쪽에서 플레이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네, 이 정도 위치에서 약간 어찌 보면 클래식한 윙어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접고 들어와서 크로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고 들어와서 뭐 하긴 하겠지만 좀 더 측면 쪽으로 벌리기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손흥민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거나 더 적합한 전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합한지는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 확실히 단순히 공격 포인트만 놓고 보면 이전 시즌보다 골이나 도움은 좀 적게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포인트는 좀 적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인트는 가운데 들어갔을 때 좀 더 만들어내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은 좀 더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슈팅은 가운데서 많이 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전반전 보실 때 누가 슈팅 제일 많이 때렸습니까? 메디슨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메디슨이 정확히 말하면 대여섯 개 때린 것 같아요, 전반에만. 제임스 메디슨이 엄청 슈팅 때렸잖아요. 제임스 메디슨은 사실 레스터 시절에도 슈팅을 되게 많이 때렸던 선수예요. 원래 슈팅을 많이 직접 타격을 하는 스타일의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도 윙어들이 벌려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슈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반전에 제임스 메디슨, 또 후반전에도 뭐 스킵이나 이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로셀스와 함께 중앙 플레이를 했던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공격의 포인트의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올라오게 되면, 아까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페리치가 많이 이렇게 되면 레길론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도기가 이렇게 가면 손흥민이 갈 수는 있어요. 이런 스위칭은 더 좋아지면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가능해요. 한 명만 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요렇게 놓고 보면 사이드니까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축구에서는 이렇게까지 내려서 수비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일은 없죠. 네, 이렇게까지는 내려서 수비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요. 이런 상태예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센터백 2명이 남는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죠. 그러면 손흥민한테 윙인데 여기서 불려섰는데 볼 끊어졌다고 여기까지 수비하라고 그래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백스리 때는 여기서 공격을 하니까 다 내려오면서 수비하는 콘테 감독이 약간 리액션을 쳐야 되니까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 선수들이 커버 치는 거예요. 원보란치가 커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흥민 선수 수비할 때도 이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비 부담감은 줄어들 겁니다. 수비 부담감. 그래서 공격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기대해야 될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상존해요. 슈팅 포인트를 때릴 수 있는 위치보다는 조금 더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건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수비 부담감을 줄이고 요 정도 위치에서 수비를 하면서 공격에 힘을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나쁘진 않다. 요거는 조금은 더 좀 더 지켜봐야죠.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축구가 되려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요 센터백들이 좋아야 돼요. 오늘은 사실 라이언시티가 공격이 강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는데 탄강화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센터백을 끌어올리는 경기를 하게 되면 이 뒷공간 어떻게 할 거야? 다 느린 애들인데. 다 느리거나 발밑이 안 좋으면 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나 탄강화 이런 선수들이 오늘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전반전에 벤 데비스하고 로메로였는데 여기 영입은 어쨌든 한두 명은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뭐 공격의 수비 부담감도 줄어들고 라인도 끌어올려서 더 공격적으로 싸울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만 더 지켜보죠. 일단 지금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토트넘의 경기가 달라졌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재밌어졌어요. 재밌어졌다,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확실합니다. 노잼 축구에서 유잼 축구로 바뀌는 그런 기대감은 확실히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공격적인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끌어낼 것인지는 이 전술의 완성도 플러스 선수의 좀 더 인아웃이 마무리돼야 된다. 그렇죠. 해리케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센터백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면 그 변화된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완성도를 끌어올리겠죠. 이러면 손흥민 선수의 롤도 좀 더 구체화될 거예요. 지금은 다양하게 해보는 거잖아.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최고의 조합을 만들 텐데 이렇게 요 완성도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릴리쉬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아까부터. 손흥민 플레이가 맨시티 그릴리쉬의 플레이랑 비슷하지 않냐. 그럴 수 있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그릴리쉬 공잡을 항상 터치라인 밟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앙 안 들어오니까. 좋은 얘기예요. 딱 그릴리쉬. 이렇게 있다가. 근데 그릴리쉬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면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 맞아요. 빌라 시절에 있다가. 그러다가 딱 적응하니까 막 들어가서 이번 지난 시즌 끝날 때 우승할 때 진짜 좋았잖아. 맞아요. 레알 가지고 들어갔죠 그때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할 건 전혀 없죠. 굉장히 영리하고요. 오늘 그 인터뷰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인터뷰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거기도 이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감독님이 어떠한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요. 명확해. 사실 이 축구는 여러분들 다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전술적인 흐름은 웬만한 분들 다 이해하면 손흥민 선수는 더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몸 올라오고 또 요 선수들 구성 다 되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비 부담감은 줄어든다니까요. 대신 요 전술에 또 만약에 자기가 측면적으로 벌리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좀 더 다시 특화시켜. 그러면 또 돼요. 너무 여하튼 확실한 건 재밌을 겁니다.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거예요. 그만 저 믿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토트넘 경기. 근데 이 토트넘 경기 재밌다고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시즌에 챙겨야 할 경기 너무 많네요. 재밌지. 이번 시즌 시즌에. 재밌고 뭐 PSG, 바이에른 뮌헨 어차피 이긴다 생각하고 보잖아요. 일단 시청자들. 그럼 이제 세 경기를 거의 메인으로 봐야 되니까. 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워낙 잘하는 팀, 좋은 팀들이 많이 생기고 변화들 많이 선택한 팀들이 있으니까 이번엔 아마 입중계라든지 여러분들 주말에 경기 보실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입중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다들. 네,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 재밌었습니다 진짜. 와.